네, 지금부터는 전월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새롭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뉴스 세계 시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왕 주택 매매권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떤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분 연결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현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짧게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짧게 좀 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좀 총괄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면 음, 이제 현재 규정이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박해서 알리는 거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제 갱신된 계약이나 신규 계약은 적어도 계약 만료 2달 전에는 알리도록 시행을 음.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인데 이거 법에 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여 놓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계에서는 통상 이제 임대인과 통화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둘 수도 있고 예. 보통 이제 우체국에 가서 내용 내용 좀 증명 우편으로 많이 보내시죠. 그렇게 네. 하시는 방법도 있고 예. 요즘 간단하게 카톡이 있으니까 예. 임대인과 대화 내용을 그런 내용들을 카톡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 메시지가 오갔다라고 하는 증명만 이루어지면 뭐가 되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무튼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2달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현행은 1개월 전까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 전세 낀 집을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조금 이제 거래에 좀 혼란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예. 이제 이걸 해서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음음. 그래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헌법 테두리 안에서 네.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 도입된 이 해석과 적용을 할 때도 임차인 보호하는 입법 취지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려는 매수인들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물건인지 아닌지 예. 잘 알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 예. 만약 이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주택이라면 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안 되겠죠. 음. 그리고 따라서 이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네. 등기를 자기가 마칠 수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중에 있는데 아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렇다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음음. 만약 그게 좀 불안하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확인을 좀 하시고 주택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예를 들어서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인제 제가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네.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 계약 기간이 언제인가를 봐서 그 만료일에 맞춰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걸 예정을 해서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러니까 그 청구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현재 그 거래를 할 때는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내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기 전에 음음. 내가 등기를 마칠 수 있는 물건인가 네. 그걸 따져보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제 등기를 마친다라는 것은 잔금까지 다 치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그 시점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면 음. 그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적어도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전에 등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더라도 음흠. 내가 이제 실고자하겠다고 이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이제 이 그 지금은 전세 깨어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 살 그 계획이라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다 거래가 끝나야 된다. 등기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계약갱신 요건이 도입된 이상 음흠. 그걸 전제로 이제 거래에서도 반영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그 이게 그 세입자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사 갈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국토부와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죠. 예. 그래서 임차인이 이미 퇴거 합의를 하였고 이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를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더라도 예.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고 예. 이제 임차인께서 집을 비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방을 뺄 건지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건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딱 한 번만 그러니까 그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간단히 네, 이야기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세입자 입장에서도 예. 명시적으로 예.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이 1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딱 한 번. 네, 예. 저희가 이제 2년 원래 2년이었는데 예. 2년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예. 계약갱신 요구권이니까 딱 예. 1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이 이사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그럼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 사례는 이제 음. 사실관계를 제가 뭐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지금 이제 지금 보도되는 언론 기사를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정확하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겠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좀 이제 법무부 유권 해석대로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다툼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다툼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지금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전국에 다 가동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만약에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일단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된 초기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실제로 뭐 소송으로 연결된 경우는 좀 드물고 음. 아마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약갱신 요구권 입법 취지에 맞춰서 거래 가능이 정착이 되면 네. 실제로 분쟁은 많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근데 아무튼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도 예. 그걸 뭐 물리력으로 세입자를 그렇죠. 내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통해서 예. 세입자에게 뭐 나가달라고 이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임대인에게 그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많이 판단이 되겠죠. 그 상담 사례 중에 지금 제가 드린 질문 말고 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 다툼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지금 사실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되는 질문이 네. 주신 질문처럼 이제 임대인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뭐 이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네. 이때는 나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두 질문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에게 과연 그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너무 좀 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편법이 나올까 봐 한번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당신 방 빼. 이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뭐 이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가 이래서 뭐 한 달 내지 3개월만 되고 다시 또 세를 준다.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 바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실거주라고는 기준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글쎄 이제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사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실제 분쟁이 된다면 결국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인데 네. 우리가 좀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주 여부를 되게 가볍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 우리가 실거주라는 거는 자기 직장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실제 또 집에 있는 물건들을 또 이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거주 문제를 단순히 뭐 그냥 내가 잠깐 들어가서 살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런 문제로 현실화될 건가?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내가 다녀야 될 직장 문제, 직장과의 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한다는 거는 실제 분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실거주 사유가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입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실거주 네네. 한다고 해놓고 내보낸 다음에 이제 계속 집을 비워놓는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네,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임대차 보호법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근 변호사였습니다.